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원입니다. 농촌진흥청이요,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무인 항공기 드론을 이용한 벼 재배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드론을 이용한 벼 직파 재배 기술의 현장 확대를 위해서 전국 8개 지역에서 시범 재배를 시행하는 건데요. 드론을 통한 벼 직파 재배는 벽씨를 논에 바로 뿌려서 이 모를 기르는 것으로 일반적인 벼 농사에 필요한 모판에서 모를 기르는 육묘 과정이 없고요. 흙가리와 흙 고르기를 한 뒤에 이 초기 제초제를 주는 과정이 없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그동안 직파 재배는 잡초성 벼 방제 어려움과 기계 이양에 비해 관리가 복잡하고요. 또 수확기의 수량과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해서 재배 확대가 부진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이 전국 직파 재배 면적은 전체 벼 재배 면적의 약 2.5% 수준에 그쳤다고 하네요. 네, 이번에 농진청이 제시한 드론 벼 직파 재배 기술은 대면적뿐 아니라 소면적에도 적합한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드론으로 직파 재배를 할 경우에 기계 이양 대비 생산비가 헥타르당 최고 120만 원이 절감되고 또 작업 시간도 6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시범 재배지는 이 드론 직파는 물론 비료 주기와 병해충 방제 등 주요 농작업에도 드론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벼 재배 과정에서 드론 활용이 좀 확대되고 또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 기계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하늘 위에 떠 있는 드론보다 더 가락동 상황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분이죠. 네. 이경아 팜캐스터 연결해서 오늘 가락동 시장 분위기 어떤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자, 오늘 한낮 온도가요 25도를 훌쩍 넘어가면서 저도 가락동으로 향하는 길에 차 안에서 너무나 더워서 에어컨을 켰다 껐다를 반복하면서 도착을 했는데요. 자, 그 뜨거웠던 열기만큼이나 지금 현재요 제 뒤에 양체류 경매를 우선 시작으로 아주 열띤 경매 현장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물량들이 꽤 많이 증가한 모습인데요. 자, 전반적으로 오늘의 경매 분위기 경매사님한테 잠깐 여쭤볼까요? 어서 오세요. 네, 교무사님 가까이 오세요. 네, 가까이 오세요. 저 싫어요? 네, 교무사님 지금 양체류 먼저 시작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양체류가 가락시장에서 가장 먼저 경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5시 반에 지금 브로콜리나 양상추 경매가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양체류 시작되고 그 다음 품목이 뭐죠? 그 다음으로? 그다음에 엽체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엽체류. 보따리 품목, 그다음에 상추 깻잎, 예, 그다음에 이제 과체류 쪽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경매 순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2시가 넘어가야 돼요, 과일은요. 네, 그래서 지금 새벽에 주로 좀 펼쳐지는데 지금부터 가락동은요, 한낮에 뜨거웠던 열기만큼이나 저희가 있는 이곳이 더 뜨겁잖아요, 경매 열기로요. 예,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예, 더 뜨겁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매사님. 교매사님 어때요? 사실 이제 5월은요, 전반적으로 가정의 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그동안 좀 많이 약해졌던 소비 심리가 살아날 것이다 많은 기대를 했었잖아요. 경매사님한테 있어서 5월은 어떤 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가정이다 보니까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4월 달보다는 아무래도 많이 좀 좋아진 소비가 많이 좀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난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아이들 학교 개학이 좀 이제 이루어지면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부터 이 초등학교 저학년, 네, 순차적으로 지금 학년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번 주 접어들면서 특히 오늘이요. 물량들이 좀 꽤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좀 아이들 개학으로 인한 우리 농산물의 어떤 소비 심리 많이 지금 뭐 올라가 있는 건 사실이겠죠? 예, 뭐 경매회사 입장에서 많이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금일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40명이 넘어가면서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하고 비교해보면은 특히 오늘 이제 수요일이잖아요, 교매사님. 예, 한 주에 이제 한 딱 절반 정도 경매가 펼쳐진 날인데 그래도 느낌이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기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입량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추세고요. 소비도 아무래도 4월 달보다는 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지금 소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기대하는 만큼 유독 오늘 좀 눈에 띄게 좀 늘어나는 품목,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품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채류, 오이나 그다음에 가지류가 좀 많이 증가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다른 이제 양채류나 그 엽채류도 조금 많이 이제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말씀대로요. 가지, 오이, 그리고 주키니, 호박. 예, 호박도 분위기 조금 더 좋아진 상황이고요. 자, 아무쪼록 좀 이 흐름이요. 더 이상 이제 다운되지 않고 좀 더 활기를 되찾는 모습 우리가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우리 경매사님이 주로 이제 진행하시는 오이에 대한 상황 우리가 준비했거든요. 좀 더 경매 상황 정확히 집계되는 대로 다시 연결해서 꼼꼼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해볼 농산물 바로 오이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지, 포도까지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농협원예사업부 최현승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팀장님도 농업 현장으로 출장 좀 많이 다니시잖아요. 현장에 가시면서 느끼셨던 것 중에 이런 게 좀 달라졌구나, 혹은 이런 게 좀 발전했구나 느낀 게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하신 드론 등 첨단 기계를 이용한 재배 기술뿐만 아니라 네. 예. IT 기술을 접목한 농산물 유통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27일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가 시범적으로 적용됐는데요. 네. 예. 기존의 일반 도매 시장은 농산물을 출하하면 원치 않은 가격이 낙찰되더라도 생산자는 어찌할 발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온라인 거래소에서는 출하자가 가격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산지에서 낙찰자가 원하는 장소에 직배송함으로써 물류 비용과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가 출하자의 목소리도 반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유통 비용도 절감이 된다고 하니까 이번 시범 사업이 좀 잘 이루어져서 새로운 농산물 유통 시스템이 좀 잘 구축되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방송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요. 잠시 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바로 오이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죠. 네, 오이 616.4톤 들어왔네요. 어제 들었던 물량 670.5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한 54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백다다기 오이 100개 상품 기준 평균가 26,824원, 최고가 29,000원, 최저가는 26,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26,824원이고요. 어제와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그래도 소폭 오름세입니다. 2원 더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계속해서 확인해 보죠. 27,000원에서 29,000원대를 오고 갔는데요. 5월 21일이 이 기간 중 가장 낮았던 가격 27,000원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25일 때 29,000원까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어제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오늘 다시 29,000원 회복했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 흐름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 69,000원, 낮았던 가격은 한 16,000원대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28일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 34,000원대, 가장 낮은 가격은 비슷하죠. 16,000원대인데요. 사실 지난해 때 좀 이 기간에 급상승했다가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변동폭은 지난해보다 심한 상황은 아니고요. 반대로 28일부터 5월 초까지는 좀 하락 흐름, 그 이후에 약간의 또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5월 8일 기점으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세 계속해서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 오늘도 높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습니다. 최고가 38,000원, 평균가는 26,449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다음은 추청오이입니다. 50개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13,391원, 최고가 16,500원, 최저가는 11,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평균가 13,391원이네요. 추청오이 같은 경우 어제보다 하락 흐름 나타냈습니다. 405원 떨어진 평균가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상황 역시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22일이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다가 24일 기점으로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16,500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30일 기준 평균가인데요. 4월 28일 때가 지난해 5만 원까지 시세가 나왔다가 지금 추청오이 같은 경우는 또 이 기간 중 지난해 가장 낮았던 가격이 10,000원 아래 8,000원대 시세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가장 높은 가격 15,000원대, 그리고 5월 4일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 그래도 10,000원대는 형성이 됐었습니다. 사실 추청오이도 역시나 백다닥의 오이처럼 지난해 이맘때 약간의 급등과 급하락이 있는 약간 변동폭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비슷한 시세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5월 16일, 5월 중반으로 갈수록 올해 시세가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다가 지금 16일 기점으로 지난해 상승 흐름을 타는 기간이었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시세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올해 시세가 더 낮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시죠. 구례군이 19,000원, 진안군도 19,000원이네요.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형성했고요. 평균가는 남원시가 높습니다. 13,05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 오이 도매가도 이어서 짚어주시죠. 네, 표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국 평균 오늘 가격 32,667원입니다. 어제 33,333원이었고요. 오늘 가격이 어제보다 낮습니다. 666원 더 떨어진 가격이고요. 서울이 3만 원, 대구 36,000원, 대전이 32,000원인데 지금 백다닥이 오이 서울과 대구는 어제와 같은 가격이었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는 오늘 가격이 2,000원 더 낮습니다. 자, 평년과도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다닥이 오이 전국 평균 평년 가격이 27,741원입니다. 평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올해 시세, 오늘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4,926원, 오늘 가격이 더 높고요. 다른 지역들도 2,000원에서 대구는 7,200원까지도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추청 오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 오늘 가격 14,667원이네요. 어제 15,333원이었고요. 어제보다 오늘 가격 666원, 역시나 낮은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보시죠. 서울 16,000원, 광주 15,000원, 대전 13,000원이고요. 역시 서울, 광주는 어제와 같지만 대전은 2,000원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평년과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국 평균 평년 17,083원입니다. 오늘과 비교해서 역시나 오늘 가격이 또 낮습니다. 2,416원 하락 흐름을 나타냈고요. 지금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 평년보다 33원 더 높았고 대전은 4,200원 떨어진 가격을 형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까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우리 오이를 담당하시는 경매사님 다시 자리하셨는데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경매사님? 예, 서울청구에서 오이 경매 과장을 맡고 있는 이창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창주 경매사님. 사실 가락동 365에 너무 오랜만에 또 방문을 해주셔가지고요. 이름 까먹을 뻔했어요, 경매사님. 네? 예,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서울청가 하면은 또 파프리카 담당하시는 우리 최영석 경매사님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최영석 경매사님이 더 어떻게 좀 먼저 입사를 하신 거예요? 누가 더 직급이 위에요? 아, 바로 위에 선배이십니다. 선배님. 그분 좀 몸집도 좀 크시고, 예, 좀 화통하시고 개인적으로 방송할 때 지금 안 보이니까 최영석 경매사님이 더 지금 방송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경매사님이 더 좀 방송을 좀 내가 좀 낫다? 어떤 분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많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죠. 예. 마음은 좀 그렇지 않더라도 말씀이라도 그렇게 너무 방송 잘하세요. 그래서 서울청가에서 오늘 또 우리 이창주 경매사님이 자리하셔서 오이에 대한 꼼꼼한 소식을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 풀어주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경매사님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요 제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거의 28도 이상 됐던 것 같아요. 후딱지근했는데 차 안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은 아무래도 가장 또 많이 찾게 되는 채소가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오이류가 소비가 가장 많은 또 시기입니다. 5월달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실 이제 오이의 계절이 왔어요, 경매사님. 네, 오이의 계절이 왔고 본격적으로 이 경매사님이 이제 정말 바빠지는 시기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대가 많다. 그만큼 어때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찾고 있는 채소 중에 하나가 오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경매 분위기도 좀 어떻게 좀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일까요? 분위기 좀 많이 살아났죠, 현재는요? 예, 어제 대비 기온이 더 올라가면서 이제 반입량도 좀 증가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시세도 전일 대비 약간 오름세를 형성하였습니다. 네. 시세도 좀 좋은 흐름이다. 사실 물량이 증가하면서 우리가 자칫 좀 걱정할 수 있는 게 아유 이거 좀 물량이 이렇게 증가하면은 우리 시세가 조금 떨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이제 걱정을 먼저 하게 되고요. 특히 저보다도 이제 산지에서 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시세 그래도 좋은 흐름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때요? 우리 중도매인들의 구매력도 지금 현재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일까요? 네. 5월달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제 저희도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요. 더구나 이제 재난기여금 이제 활용으로 인해 가지고 중소형 마트 쪽에 아무래도 발주량이 증가하면서 분위기는 전일 대비 조금 많이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이제 5월 달은요, 뭐 무슨 날이다, 뭐 날도 많지만은 오이 날이 있어요. 5월 2일 오이데이가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좀 예상만큼 좋은 흐름이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방에 있는 오이대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거나 축소가 되는 바람에 예전만큼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아 가지고요. 분위기는 이렇게 썩 좋지는 못하였습니다. 사실 그때 참 그 오이데이 전후로 참 판매량이 막 늘어나는 시기인데, 네. 기대했던 만큼에 대한 소비는 좀 아니었다고 하지만요. 전반적으로 뭐 중대매인들의 어떤 뭐 구매력도 굉장히 지금 높아진 상황이고요, 경매사님. 자, 지금 현재 가락동에 반입되고 있는 우리 오이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백다다기 오이를 기준으로 어떤 오이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을까요? 가장 많이 입하되고 있는 거는 이제 백다다기 오이로서 한 80% 정도가 입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청 오이가 두 번째로 한 15%. 그다음에 지금 충청도 논산이나 이제 부여 쪽에서 출하되고 있는 노각 오이가 한 5%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뭐 80%를 윗돌면서 지금 가락동에 반입되고 있는 오이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 백다닥이 우리가 백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5% 정도 차지하고 있는 노각 있잖아요. 예, 예. 그 노각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밥맛 없을 때, 날 더울 때 노각 이렇게 좀 묻혀가지고 장아찌 만들어서 그냥 밥 딱 말아가지고 노각 딱 얹어서 먹으면은 아우 그 밥도둑인데 혹시 오늘 경험을 해서 노각도 준비해 오셨나요? 아직 노각이 입하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가져오지 알겠어요. 네, 안 가져오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는 양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주 대비 오늘 반입량 얼마나 증가한 상황일까요? 저번 주 수요일 대비 딱 일주일치 말씀드리자면은 저번 주 수요일 날 가락시장에 한 575톤의 오이류가 반입이 됐었는데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한 616톤 정도가 가락시장에 반입이 되었습니다. 전주 대비 좀 증가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지난주 대비 양이 증가한데 가장 큰 원인 뭐 어떤 부분 꼽고 계실까요, 경매사님? 일단 기온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은 이제 겨울 동절기에는 좀 많이 따뜻했지만은 봄철에 또 예년 대비 또 많이 춥고 또 기온이 내려가면서 산지 작황이 썩 좋지가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지금 해품 출하되는 강원도 지역이 정식이 대부분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늦다 보니까 전년 대비 아무래도 조금 반입량 증가하는 날이 조금 늦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좀 늦어진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지난주 비교했을 때 양이 좀 더 증가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김부사님 지금 새오이 또 나오고 있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네, 강원도 춘천 지역이 지금 가장 많이 입하되고 있고요. 더구나 강원도 화천이나 그다음에 철원 지역에서 일부 해품들이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강원도 지역의 이 해품 출하량이 이제 좀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지난주 대비 이번 주 양도 좀 늘어난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아직까지 전년 대비 한 10%도 지금 출하가 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요? 예, 아무래도 다음 주나 한 열흘 정도 후에 강원도 이제 춘천이나 이런 해품 출하 지역이 여기 반입량이 서서히 이제 증가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오는 이제 강원도 해품은 이제 극히 소량인 거고요. 한 다음 주 지나면 더 양은 더 물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교매사님 그에 따라서 물량이 좀 증가했어요. 지난주 대비 시세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았을까요? 오늘 경락과 함께 좀 짚어주세요.
전주 고품질, 그러니까 특품 기준 해가지고요. 20kg 기준 해가지고 한 2만 5, 6천에서 3만 원 사이에 형성을 하였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20kg 특품 기준, 고품질 같은 경우는 3만에서 3만 5천 원까지, 평균 2만 4천에서 2만 8천 원까지 경매 단가가 형성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백다다기 오이 기준인 거죠? 100개 기준입니다. 네. 그럼 추청죽 상황은 어떨까요? 취청오이 해품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보합세를 형성하였고요. 해품 출하 지역인 경기도 여주나 진천 지역 같은 경우는 10kg 기준, 특품 기준 해가지고 9천에서 11,000원대. 그 다음에 동절기 출하 지역인 구례 지역 같은 경우는 고품질 14,000에서 18,000원 사이까지 형성을 하였습니다. 네. 추청 쪽이 한동안 좀 상황이 너무 안 좋았다고 해요. 대부분 이제 백다다기를 좀 많이 선호를 하다 보니까 한 산지에서는 우리 추청도 사실 우리 가장 많이 먹는 거 있잖아요. 오이소박이. 예, 오이소박이 담가도 정말 맛이 좋기 때문에 추청도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했는데 추청의 흐름은 앞으로 좀 더 좋아지겠죠? 아무래도 식자재 발주가 증가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네. 그렇게 또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보다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오이 물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 지난주보다도 좀 높은 시세 형성하고 있어요. 지난주 한 3만 원까지 좀 최고가 받았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백다다기 기준에서 20kg 기준인 거죠. 3만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 오늘 거래된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 흐름이라면은 산지에서 좀 어떻게 좀 그래도 반응이 좀 나올 법한데 어때요? 네. 반입량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보니까 경매 단가로 전년 대비는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반입량 대비는 이렇게 고단가 형성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년 대비보다 시세 좋거든요. 하지만 지금 반입량에 대해서 비교를 하자면은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시세는 아직 아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오늘 최고가 그러면은 3만 원, 3만 5천 원인데 3만 5천 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백다다기 20kg 기준 해가지고 3만 5천 원이 최고가를 형성하였고요. 일반 캐보이 같은 백다다기 기준입니다. 그는 3만 8천 원까지 경매 단가가 형성하였습니다. 그래도 한 3천 원 정도 또 높은 시세 형성을 했습니다, 변매사님. 자, 지금 이 시기에요. 그래도 가장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아마 품질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시세를 받는 거, 특히 이제 중도매인들이 오이를 딱 보고 요거 좋다, 내가 사가야지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오이 좀 보면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변매사님? 예. 네네. 뒤에 추청이랑 백다다기 오이 준비하셨는데요. 네. 선호하는 오이 뭘 보면 알아요? 네. 맨 처음에 보시면 색태입니다. 세워서 좀 보여주세요, 카메라로. 네네. 예, 맨 처음에 보는 건 이제 색태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백다다기인데요. 대부분 이제 색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와 모양입니다. 청오이도 마찬가지지만은 크기와 색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경매 단가 차이가 조금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까이 오세요, 교수님. 지금 이제 딱 한눈에 봐도 요거는 좀 좋은 시세를 받은 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전반적으로 가락동에 들어오는 품질이 그래도 이 정도 상태는 지금 다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큰 일교차로 인해 가지고 충청도 지역이 지금 작황이 썩 좋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정식이 좀 늦게 하신 농가분들 일부에서는 지금 고품질이 좀 나오고 있고요. 조금 출하 시기가 빠른 농가분들은 지금 품질 자체가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오늘 좋은 시세 받은 이 정도 오이만 좀 계속 나와준다면은 산지에서 따로 시세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교매사님. 그래서 아무래도 더 이 시기에는 품질 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요, 물량 증가 대비 지난주 대비 지금 현재 시세는 그래도 한 5천 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좋은 건요, 오이로 활용할 수 있는 요리도 너무 많잖아요. 날 더울 때 오이 냉채도 있고요. 또 뭐 있어요? 오이 소박이도 있고. 예, 지금 오이 소박이 철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8kg 비포로 해가지고 오이 소박이가 하루에 한 1,000개 이상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물량 많을 때입니다. 시세 아직까지 나쁘지 않기 때문에요. 방송 보시는 소비자분들 지금 오이 소박이 철이라니까 이때 맛이 정말 좋거든요. 우리 오이 좀 많이 소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가락동에서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오이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 백다다기 오이 반입량과 시세, 지난해와 좀 비교를 해주시죠. 예, 가락시장 오이 5월 평균 반입량은 670톤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시세는 약 23,700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약 5% 하락했습니다. 이번 달 이 오이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데는 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4월 최저 기온이 지난해 대비 약 2도 가까이 낮은 원인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코로나19로 인해 수확 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최근 중하품을 시장에 출하하지 않는 농가도 있어 출하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예. 자, 현재 주출하 지역과 작황 또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예, 현재 백다다기 오이 주 출하 지역은 천안, 공주, 안성, 진천 등 주로 중부 지역입니다. 네. 지난 4월 저온 현상으로 작황은 부진한 편이나 일부 지역으로에게 충분한 강우로 가뭄이 해소됐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작황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뭐 지금까지 또 백다닥이 오이 소비가 어땠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또 전망이 되고 있을까요? 예, 그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주로 가까운 마트에서 구입했었는데요. 예. 오프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 급식에서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제 기온이 좀 높아지면서 오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그런 네. 시기가 오고 있는데요. 오이 많이 드시고 갈증해소도 하시고 또 오이 농가도 함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과채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경매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총 반입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과일 709톤, 과일과채 2,104톤, 일반 채소 5,318톤 반입됐고요. 총 8,132톤 반입됐습니다. 자, 어제와 비교했을 때 총 반입량 429톤 감소했습니다. 배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25.51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34.5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9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자, 배 신고 품종입니다.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46,505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6만 원, 최저가 38,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평균가 36,000원대, 오늘 평균가 약 만 원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46,000원대 기록했고요. 어제보다 9,797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추이였는데요. 어제 가격 36,000원대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대였고요. 오늘 좀 급상승하면서 46,505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수박 보겠습니다. 오늘 532.7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535.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8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수박 8kg 상품 기준 평균가 15,213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18,000원, 최저가 13,2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평균가 15,000원대 기록하고 있지만 소폭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는 323원 떨어졌네요.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22일까지는 상승 흐름이었고요. 22일 가격 23,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24일 이후부터 계속해서 감소하는 흐름 보이면서 오늘 최고가 18,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지난해와 올해, 지난해 같은 경우 23,000원대가 가장 높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2,000원대가 가장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12일 정도, 5월 중순 정도까지는 지난해와 올해가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하지만 12일부터 올해 가격 더 많이 떨어지는 모습 보이면서 16일 정도부터는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높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15,213원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24,0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14,756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멜론도 보시죠. 오늘 38.0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35.77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2.2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황색 멜론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9,576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만 원, 최저가 18,000원이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는데요. 5월 21일 15,000원의 최고가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았고요. 이후에 좀 상승하는가 싶더니 5월 24일에는 좀 주춤했었습니다. 하지만 25일부터 다시 좀 회복 흐름을 보이면서 어제 형성됐던 최고가 2만 원,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2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5월 12일부터 하락 흐름이 계속됐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좀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5월 20일 지난주 11,000원대로 조금 낮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주일 만에 좀 껑충 뛰면서 19,000원대로 같은 기간에는 지난해보다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토마토 보겠습니다. 오늘 300.4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352.3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52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방울토마토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940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14,000원, 최저가 10,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10,000원이 채 되지 않는 9,800원대 평균가 기록했었는데요. 오늘 평균가 거의 11,000원에 가까운 시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047원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5월 21일 14,000원이었고요. 이 가격 하락 흐름 보이면서 23일에는 12,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이 어제 이후로 다시 회복세를 좀 보이면서 오늘 최고가 14,000원을 회복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이어서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16,000원대까지 가격이 형성이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 14,000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였는데요. 하지만 5월 접어들면서 지난해 가격이 높았던 구간이 또 있었고요. 5월 중순까지 지난해 가격이 높았다가 5월 10일 이후로 5월 12일 이후로 올해 가격이 좀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한 20일 전까지는 올해 가격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격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였죠. 오늘 가격 보시면 10,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14,0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 9,835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블루베리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7.255톤 반입됐습니다. 자, 어제는 10.86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3.6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블루베리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5,674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29,000원, 최저가 24,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평균가 26,000원대, 오늘은 25,000원대로 지금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640원 평균가 떨어졌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5월 21일 28,000원이었고요. 이후에 하루 만에 2,000원 정도가 더 붙으면서 22일 가격 3만 원,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이 가격 비슷하게 계속해서 좀 유지되다가 어제 이후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오늘 최고가 29,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4월 말 정도부터 지금 5월 한 10일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높았고요. 5월 8일 이후부터 올해 가격 좀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5월 중순부터 한 20일 정도까지는 올해 가격이 또 높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20일 이후로 또 가격 추이가 좀 바뀌었죠. 오늘 가격 보시면 25,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33,0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 23,932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포도인데요. 먼저 올해 포도 재배 면적이 좀 어떻게 추정되고 있고 또 품종별 비중은 지금 어떻게 예상되고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예, 올해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2% 감소한 12,451헥타르이며 품종별 재배 면적은 캔베럴리가 43%, 거봉이 23%, 샤인머스켓이 22%, MBA가 8%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샤인머스켓의 인기입니다. 대부분의 품종이 10% 내외로 줄어들었고 그 줄어든 재배 면적이 거의 샤인머스켓으로 전환하여 지난해 대비 47%의 재배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샤인머스켓의 인기가 정말 높아지면서 재배 면적이 그만큼 좀 넓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샤인머스켓의 가락시장 반입 추이는 좀 어땠나요? 예, 샤인머스켓 거래 비중은 2014년 0.1%에서 2019년 16.4%로 크게 증가했고 지난해 샤인머스켓 거래량은 2018년 대비 181% 증가한 1,872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많았다는 건 그만큼 좀 소비도 활발했다라는 얘기일 텐데요. 그동안에 이 국내산 샤인머스켓 소비량의 변화 추이가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또 올해 소비 전망은 어떨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최근 5년간 샤인머스켓의 거래량은 매 2배씩 성장했는데요. 네.
포도에 대한 소비도 씨엽고 껍질째 먹는 먹기 좋은 포도에 대한 선호가 점점 높아지면서 올해도 샤인머스켓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 샤인머스켓 생산 확대에 따른 또 소비 기반 유지를 위해서 앞으로 농가에서 좀 어떤 노력이 계속돼야 할까요? 예, 가장 큰 문제점은 샤인머스켓의 단가가 높다 보니 송이를 많이 만들고 크게 만들려고 하는데 네. 그러면 맛이 좀 떨어집니다. 샤인머스켓의 유통이 되어 소비자의 불신이 생기게 되니까 따라서 농가에서는 적정 척가수와 척가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또 송이를 또 많이 또 크게 만드는 것을 좀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작형별 재배 면적 변화는 지금 좀 어떤 상황인가요? 예, 노지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2% 감소한 1만 337헥타르이고요. 시설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2% 증가한 2,114헥타르가 조사되겠습니다. 네, 지금 2% 증가한 시설 포도가 지금 출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쯤에서 포도 경락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58.01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92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34톤 감소했습니다. 자, 포도 델라웨어 품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2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9,867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2,000원, 최저가 19,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평균가 21,000원이 넘는 가격이었는데요. 오늘 평균가 2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자, 어제보다 1,502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5월 22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25,000원을 기록했었고요. 이 비슷한 가격이 25일 정도까지 유지되다가 25일 기점으로 해서 좀 하락했습니다. 자, 어제 가격 22,000원까지 떨어졌고요. 이 가격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그래프 모두 대체로 지금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9,000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였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35,000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였습니다. 자, 5월 초반부터 한 5월 중반 정도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높은 구간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5월 12일 기점으로 올해 가격 좀 상승하면서 5월 16일 이후부터는 올해 가격이 소폭이지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19,000원대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포도 반입량과 시세는 조금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5월에 가장 많이 출하되는 품종은 델라웨어인데요. 첫 출하 시기가 일주일 정도 앞당겨져서 지난해보다 30% 반입량은 증가했습니다. 5월 평균 시세는 지난해 대비 15% 하락한 27,000원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설 포도의 생육 상황 어떤가요? 예, 겨울철과 봄철 따뜻한 날씨로 인해 지난해와 평년 대비 대체로 좋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4월 일시적인 기온 하락으로 일부 무가원 농가에서 냉해 피해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포도 작황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좋긴 했지만 지난달에 냉해 피해를 포도 또한 좀 피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출하 지역의 경락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지별로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동구와 김천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4,000원 기록했고요. 이어서 상주시와 논산시가 2만 원대, 영동구는 만 원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평균가는 김천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유일하게 2만 원대 평균가를 기록했고요. 나머지 대전 동구, 상주시, 논산시, 영동군 모두 만 원대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주출하 지역의 경락가까지 살펴봤는데요. 현재 시설포도 주출하 지역과 또 출하 상황이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예, 델라웨의 출하 지역은 충남 지역으로 날씨가 좋아 현재 출하는 지난해와 평년보다 출하량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날씨가 좋아서 포도 주출하 지역의 지금 작황은 지금 좋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걱정이 한 가지 좀 있다고 합니다. 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포도 과원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꽃매미 알이 부화함에 따라서 예찰 방제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과 전화 연결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도연구소에서 농업연구사로 근무하고 있는 정창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이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병해충 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먼저 올해 포도 병해충 발생 상황 어떤가요? 따뜻한 겨울로 인해 갈색 날개 매미충, 미국 선녀벌레, 꽃매미 등의 부화 시기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꽃매미의 경우는 발생 면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꽃매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지금 짚어주셨는데, 자, 이 꽃매미 어떤 해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꽃매미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개체수가 급증했는데요. 조선시대의 문헌에도 꽃매미가 기록되어 있는 걸 봐서는 토착종인지 외래종인지 약간 애매모호한 곤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꽃매미는 복숭아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등에 달라붙어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어 나무를 말라 죽게 하거나 배설물이 과일 위에 묻으면 그을음 증상이 생겨 과일의 상품성을 떨어뜨립니다. 뭐 이름이 참 귀여운데 나무를 말라 죽게 하거나 또 상품성을 떨어뜨린다고 하니까 농민들을 좀 힘들게 만든 해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매년 이 꽃매미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올해는 좀 어떨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매년 꽃매미가 500헥타르 정도 발생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발생률은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월동알이 50% 부화되는 시기는 지난해 대비 2에서 6일, 평년 대비 3에서 7일 정도 빠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발생률은 비슷하지만 또 지난해보다 부화가 좀 빠르기 때문에 이른 방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방제를 하면 좋을까요? 충북 지역의 경우에는 꽃매미 발생 초기인 5월 중순부터 적용약제를 1, 2주 간격으로 2, 3회 정도 살포하면 꽃매미 피해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만 또 주의를 하면 되는 걸까요? 꽃매미 유충을 이 시기에 거의 박멸을 해도 꽃매미가 7월 정도에 성충이 되는데요. 예. 이때 인근 야산에서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도 꽃매미 발견 시 적용약제를 1, 2주 간격으로 2, 3회 정도 살포하시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봄철 발화 전에 포도나무 껍질을 벗겨주는 작업을 하면 꽃매미 월동알을 죽여서 알이 부화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예방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포도 농가에 당부하실 점이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따뜻한 겨울로 인해 병해충 발생 시기가 빨라졌기 때문에 서둘러 방제를 철저히 하셔서 풍년 농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병해충으로 수확 시기에 제대로 된 결실을 맺지 못할까 걱정하는 농가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꽃매미 방제법 잘 기억하셔서 수확 시기에 좋은 결실 맺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벌써 곧 6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시설 포도 출하 면적은 지금 어떻게 좀 전망되고 있나요, 팀장님? 예, 6월 출하 면적은 캔버렐리와 거봉 재배 면적 감소로 지난해보다 6% 정도 적을 걸로 전망됩니다. 네, 출하 면적이 적다면 자 그렇다면 6월 포도 반입량과 시세 어떻게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예, 샤인머스켓 신규 식재가 많기 때문에 성목 면적이 지난해보다 11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입량 감소로 시세는 평년보다 좋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뭐 샤인머스켓의 인기로 인해서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올 여름에는 샤인머스켓을 비롯해서 다양한 품종의 이 고품질 포도를 좀 맛볼 수 있는 그런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과일 포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채소 시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채소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품목은 알배기 배추입니다. 70.37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84톤 정도 반입이 됐었네요. 어제보다 물량 13.5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고요. 알배기 배추 8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1,793원, 최고가 24,200원, 최저가는 19,20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21,000원대인데 어제는 2만 원대 시세였네요. 어제보다 소폭 오름세입니다. 1,405원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상황 보도록 하죠. 최고가 흐름이고요. 5월 21일 17,900원이었다가 바로 다음날 좀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소폭이긴 하지만 다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그래도 25일 기점으로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확인해 보시면 24,2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약간 최고가 또 비슷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네요. 5월 21일 16,570원, 이 기간은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을 했다가 22일 때 또 한 번의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최고가와 다른 점이 있다면 24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소폭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또 25일 기점으로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가격 21,793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열무도 보겠습니다. 130.5톤 들어갔고요. 어제는 143.3톤 기록했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차이 12.76톤 정도 나는 상황이고요. 열무 4kg 상품 기준 평균가 8,444원, 최고가 1,500원, 최저가는 7,500원에 거래됐습니다. 어제 8,846원이었던 평균가 오늘 8,444원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오히려 최고가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 좀 오른 가격을 보였습니다. 자, 평균가 어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402원 하락세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상황 보도록 하죠. 5월 21일 가장 낮은 가격 8,100원이었고요. 그 이후에 23일 때는 10,000원을 넘어서는 가격 11,1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다가 26일 어제 기점으로 반등세 보였고요. 오늘 가격 1,5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30일 기준 평균가 흐름입니다. 자,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 8,900원대,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8,900원보다 높은 9,100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4월 28일 때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 올해 형성을 하면서 지난해보다 높게 시세가 형성이 됐었고요. 그런데 지난해 이맘때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이 4일까지 생기면서 반짝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또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또 지난해 시세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5월 16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뒤바뀌었습니다. 5월 27일 오늘 가격 8,444원이고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계속해서 당근도 보시죠. 228.7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208.4톤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20.26톤 더 증가했습니다. 네, 당근 20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33,000원, 최고가, 최저가 모두 같은 가격을 기록했네요. 자, 어제 33,773원 평균가였습니다. 오늘 평균가 33,000원대로 하락 흐름을 나타냈고요. 등락과 비교해보면 773원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또 봐야겠죠. 그래프로 보시면 5월 21일이 31,000원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을 했다가 그 이후에 약간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어제는 또 35,000원까지 상승세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을 했었는데 오늘 또 주춤하고 있네요. 2,000원 빠지면서 오늘 가격 33,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년도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 33,000원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같은 날 46,000원대로 이 기간 중에 가장 높았던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았습니다. 그 흐름을 보시면 지난해와 올해 그래프 비슷한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33,000원, 지난해보다 가격 높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kg 기준이고요. 밀양시 최고가 가장 높았네요. 35,000원에 거래가 됐고 평균가도 역시 밀양시가 높습니다. 32,373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다음은 상추입니다. 112.1톤 들어왔네요. 어제 112톤 기록했었고요. 물량 차이 크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0.1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상추 포기찹 4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3,008원, 최고가 16,100원, 최저가는 11,500원을 기록했네요. 네, 오늘 13,008원인데 어제는 15,000원대까지도 시세가 나와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이죠. 어제보다 2,306원 더 떨어졌습니다. 자, 상추 포기찹 4kg 상품 기준이고요.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5월 23일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 2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5일부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2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오늘 가격 16,100원입니다.
네, 포기차 전년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이 27,000원, 그리고 낮았던 가격은 10,000원 아래까지도 지금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28일 때 올해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 8,634원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변동폭을 보면 지난해 굉장히 급상승했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래프가 좀 변동폭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초반에 4월 28일부터 12일 전까지만 해도 지난해 시세가 높게 좀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 8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 상승 흐름,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5월 중반부터는 시세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시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산시가 최고가 가장 높습니다. 16,800원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논산시가 높았네요. 15,1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평균가도 역시 익산시 높습니다. 1,65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브로콜리 보시죠. 52.61톤 들어왔네요. 어제 55.3톤 들어왔었고 어제보다 물량은 좀 줄었습니다. 한 2.7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브로콜리 8kg 상품 기준 평균가 26,49원, 최고가 23,000원, 최저가는 19,000원에 낙찰이 됐네요. 네, 어제 21,161원, 오늘은 26,49원. 어제보다 소폭 오름세 나타냈고요. 488원 더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을 보면 21일부터 오늘까지 전반적으로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21일 가격이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 28,000원이었다면 오늘 시세 확인해 보시면 23,000원까지 약 5,000원 정도 빠진 상황입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지난해 이맘때 높았던 가격 55,000원대인데 끝으로 갈수록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중간에 또 상승했다 하락하는 좀 변동이 있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4월 28일부터 5월 10일 전까지만 해도 지난해 시세가 높았는데 지난해 이맘때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16일 때는 또 올해 시세가 더 높게 기록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뒤로 갈수록 올해도 역시나 좀 가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소폭이긴 하지만 지난해 시세가 올해 시세보다 더 높은 상황입니다. 네, 브로콜리 8kg 산지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천시 23,500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자, 평균가는 청주시 상당구가 높았네요. 18,26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채소는 바로 가지인데요. 먼저 현재 가지 반입량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떤 편인지 이 부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5월 가지 반입량은 평균 82톤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6%도 감소했습니다. 이는 올해 이상 저온 현상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네, 반입량이 좀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은 어떤 상황인지 바로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지 오늘 81.4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도 보시죠. 한 69톤 정도 반입이 됐었네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13.52톤 나는 상황이고요. 가지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3,382원, 최고가 14,500원, 최저가는 12,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13,000원대긴 한데요. 어제보다 지금 93원 더 낮은 평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보면 5월 21일이 가장 낮은 가격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또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23일부터 25일까지는 약간 비슷한 흐름을 다시 좀 유지하는 모습이었는데 25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올라주면서 어제와 오늘 14,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5kg 상품 기준이고요. 지난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 17,000원대였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17,000원대까지 기간 중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보시면 5월 4일 때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은 가격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8,138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을 했습니다. 좀 다른 양상을 보였고요. 하지만 5월 4일 기점으로 약간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월 16일 때 반짝 또 지난해 시세가 높게 또 기록이 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16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년도와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난 한 달간의 시세 변화, 왜 이런 모습이 좀 있었던 걸까요?
예, 가락시장 8kg 상품 기준으로 5월 평균가는 약 18,230원입니다. 지난해 18,200원에 비해 약 0.2% 상승한 시세인데요. 참고로 백년 동월 가격은 18,120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주출하 지역의 경락가는 또 어떻게 확인이 되고 있는지 바로 또 알아보겠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시죠. 밀양시 14,500원 최고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평균가는 여주시가 높았네요. 11,787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주출하 지역 좀 산지별로 알아봤는데요. 현재 가지의 작황 상황은 좀 괜찮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현재 여주, 이천 등 경기 지역과 밀양, 의성 등 경상도 지역에서 출하 중인데요. 4월 주산지 지역 최저 기온이 지난해보다 1.5도씨 정도 낮아 작황은 부진한 편입니다. 네, 뭐 작황이 부진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출하량이 감소했고 또 높은 시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농산물들이 특히나 소비 상황이 좋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요. 가지도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 농산물 전체 수입 물량 감소로 국산 농산물 소비는 온화한 편입니다. 순차적으로 개학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부모들께서 몇 끼니 식사를 고민하실 텐데요. 이럴 때 아이들과 함께 무침이라든지 볶음 요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뭐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지 반입량과 시세 앞으로 좀 어떤 흐름을 나타낼 걸로 보고 계신가요? 예, 4, 5월에 지난해보다 낮은 최저 기온으로 작황이 부진해서 6월 출하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세도 광부합세가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채소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소매가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시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수박입니다. 한 개의 상품 기준 평균가 17,285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21,600원, 최저가 12,9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보다 평균가 28원 하락한 가격이고요. 다닥이 오입니다. 10개의 상품 기준 평균가 5,607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7,630원, 최저가 4,330원이었고요. 어제보다 61원 상승했습니다. 취청호입니다. 10개의 상품 기준 평균가 6,639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7,980원, 최저가 4,600원이었고요. 어제와 동일한 가격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얼갈이 배추 보시죠.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966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3,180원, 최저가 990원이었고요. 어제보다 13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방울토마토 1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6,094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7,960원, 최저가 3,95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1원 상승했네요. 열무 보겠습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048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3,180원, 최저가 1,11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11원 하락한 가격이었고요. 양파도 보시죠.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175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2,680원, 최저가 1,490원이었고요. 어제보다 33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참외도 보시죠.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5,801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19,960원, 최저가 11,96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240원 상승한 가격에 판매가 됐네요. 네, 축산물도 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화요일 9,312원, 오늘 가격도 올랐습니다. 9,421원에 판매가 됐고요. 돼지 삼겹살 어제보다 소폭 더 오름세네요. 오늘 가격 2,386원입니다. 돼지 목살도 보겠습니다. 100g 기준이고요. 어제 2,218원, 오늘 가격 2,215원, 3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닭고기도 보시죠. 어제보다 떨어졌네요. 어제는 5,006원, 오늘 가격 5,001원으로 5원 하락한 가격에 판매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 알아봤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가요, 지난 25일부터 도농 인력 중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 위축이 되면서 이직 또는 휴직하는 근로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농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가 대책을 마련한 건데 이 농업 근로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도농 인력 중개 시스템에 접속해서 근무 희망 지역의 구인 공고를 확인한 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농식품부는요, 도농 인력 중개 시스템을 이용해서 농업 단기 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농가가 지급하는 임금과는 별도로 교통, 또 숙박, 보험을 지원하는데요. 이달부터 도시 근로자를 위해서 거주지에서 해당 인력 중개 센터까지 이동하는 교통비와 숙박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네, 또 농작업 경험이 부족한 근로자를 위해서 숙련자와 함께 영농 작업반 편성을 해서 농가에 배정을 하고요. 일자리 제공 농가에게는 현장 실습 교육비를 별도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마련된 도농 인력 중개 시스템이 잘 좀 운영이 돼서 도시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서 상생의 길로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 생생유통백과에서 블루베리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구매 방법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내되는 곳으로 연락을 하시거나 또 접속을 하시면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슈퍼푸드 블루베리로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농협 원예사업부 최현승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내일 이 시간에는요, 풋고추와 참외 그리고 느타리 버섯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즐거운 저녁 보내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